안녕하십니까. 한림부동산TV 황태성입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오늘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도입한 신속통합기획, 즉 신통기획 재개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신통기획은 서울형 정비지원 정책으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의 완화를 통한 민간 재개발 사업의 공급 속도를 내겠다는 정책입니다. 한림부동산TV에서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신속통합기획 등 6대 재개발 규제 완화책을 지난 연말에 방송했었습니다. 여기서 재개발 6대 규제 완화 방안과 신통기가 서울 주택공급에 청신호로 작용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었는데요. 작년 4월 7일 오세훈 시장 보궐선거 이후에 주거정비 지주세 폐지, 6가지의 규제를 제안을 했던 것을 완화를 해주면서 주택공급에 어떤 활력소를 기하게 되죠. 방송에서 보셨듯이 6대 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의 신통기가 서울 민간 재개발 건축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방송 중인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 전면 개정은 도시계획 대전환으로 서울 주거 환경의 질적 개선과 주택공급의 획기적인 정책으로 유연하게 다가서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첫 사례 천호 3-2 구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천호 3-2 구역은 지난 2018년 주민들의 정비계획안이 2차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됐으나 기초생활권 계획의 부재와 2종 7층 규제로 인해 무산되었던 곳입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지난해 5월 발표한 재개발 6대 규제 완화 방안을 시범 적용한 지 1년 만에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안이 가결된 곳으로 알려진 구역입니다. 재개발 6대 규제 완화 방안은 2종 7층 규제 완화를 포함해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전면 도입, 주민 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 및 확인 단계 간소화, 재개발 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 구역 지정, 매년 재개발 구역 지정 공모를 통한 구역 발굴입니다. 2015년 도입됐던 주거정비지수제는 노후도와 주민 동의율 등을 평가해 일정 점수를 충족해야 사업 신청 자격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도입 이후 재개발 구역 신규 지정이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아 그동안 재개발 사업을 어렵게 한 요인으로 꼽혀왔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에 걸리는 기간도 5년에서 2년으로 대폭 단축됩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가 직접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정비계획 수립까지 진행하는 공공기획이 도입돼 관련 행정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재개발 해제구역 가운데 노후화가 심한 곳은 주민 합의를 거쳐 신규 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제2종 일반 주거지역 가운데 7층 높이 제한을 받았던 지역도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은 2종 일반 주거지역 수준으로 층수를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재개발 지역 지정 공모를 통해 해마다 25개 이상의 재개발 구역을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천호 3-2 구역은 저층 주거지 재개발의 걸림돌이었던 2종 7층 규제 완화가 적용되어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상향된 기준 용적률 190%를 적용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공공기여 등에 따른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아 최고 높이 23층, 용적률 215.4%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기존 307세대 노후 저층 주거에서 공공주택 77세대가 포함된 420세대, 최고 23층 높이의 대단지로 탈바꿈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용도 변경 시 전제 조건이던 의무 공공기여도 폐지되면서 과도한 기부 체납 대신 지역에 필요한 공용주차장 77면을 확보하기로 하였습니다. 천호 3-2 구역은 노후 불량 건축물 비율이 90%가 넘는 단독 다세대 밀집 지역입니다. 주민이 제안하고 서울시가 지원하는 신통기획을 통한 재개발의 시험 사례로 선정되며 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을 적용해 사업 절차가 간소화되는 것은 물론 사업성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렇듯 신통기획은 민간 정비사업의 하나입니다. 민간 주도로 개발을 진행하되 서울시가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오세훈표 재개발로 불리기도 합니다. 서울시가 사업 초기 단계에 참여하여 공공성을 확보하는 대신에 정비구역 지정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시키고 임대 비율도 전체 가구수의 15% 수준으로 공공재개발 대비 5%가 적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통기획의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과거 도시재생지역도 재개발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오세훈표라 불리는 신속통합기획이
도시재생지역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기 때문인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과거 박원순 전 서울시장 당시 추진되었던 도시재생지역들이 공공재개발을 비롯한 대부분 정비사업에서 배제되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8.4 대책에는 도시재생지역은 공공재개발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했었죠. 때마침 지난달 5월 27일에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종로구의 도시재생지역이었던 창신 숭인동에도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세우는 계획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창신 숭인지역은 2010년 재정비 촉진 사업이 추진됐지만 2013년 구역이 해제됐고 2014년에는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 그러나 도시재생 사업은 2019년 이 지역의 성과 없이 모두 완료됐고 얼마 전까지 일부 연계 사업만 남겨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또 한 번의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작년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21곳 가운데 한 곳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해당 지역은 총 84,354제곱미터 부지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창신과 숭인 각 지역에 최소 25층 높이의 아파트 건립과 800에서 900세대가 들어서며 전체 2,000세대에 육박하는 대규모의 단지를 구상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개발이 진행될 경우 창신 숭인동은 종로에서 가장 큰 아파트 단지로 세워질 전망입니다. 종로구 도시개발과에 따르면 현재 개발업체와 계약까지 마무리한 상태지만 개발 계획 수립은 아직 설계 단계라며 세부 방향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민간 재개발 후보지로 발표된 21곳을 포함해 총 33곳에서 신통기획을 통한 재개발, 재건축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들 구역의 사업이 완료될 경우 공급 가능한 물량은 약 4만 3천 가구로 예상됩니다. 서울시는 재개발 공모를 통한 후보지 발굴, 신통기획 적용, 불필요한 도시규제 개선과 주민소통 강화 등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역량을 집중해 2025년까지 14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자, 그럼 신속통합기획 사업 시행이 주택 공급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1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선에 성공함으로써 그동안 서울시가 추진해온 6대 재개발 규제 완화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공급 250만호 플러스 알파도 정부, 국토교통부, 그리고 서울시가 법령과 제도, 규제에 묶여 개발할 수 없었던 건설제도 개선과 더불어 각종 세제 정책도 시대의 흐름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되며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또한 정부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즉각적으로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는 관련 제도를 바꾸어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도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상당수 중단된 주택사업 현장이 재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분양가 상한제 조정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올해 하반기 추진이 예고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그 방안을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다음 달 공개합니다. 분양가 상한제에 반영시킬 내용, 그리고 지나치게 경직된 것을 좀 더 시장의 움직임에 좀 더 잘 연동될 수 있도록 개선을 지금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다음번 이야기는 이달 말에 있을 국토교통부의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 발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